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현관이 앞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요. 앞에 진입 데크인데 이게 휴게 데크의 개념은 아니고요. 진입 데크로 해서 들어옵니다. 다 밀려나죠. 뒤쪽으로요. 그러니까 가운데 복도가 남쪽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게 결국 동선의 문제예요. 동선을 뒤로 돌리면은 얘기는 완전히 틀려지죠. 지금처럼요. 현관이 지금 뒤로 갔잖아요. 가고 나니까 앞이 좋아져요. 앞이 좋아진다는 건 뭐냐면은 좀 전에 있는 그 도면에는 외부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외부 공간에 철저히 단절되어 있죠. 아까 빌딩에 대한 개념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빌딩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건축이 아니라 건물로서 우리 디자인되는 방식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외부 공간하고 내부를 하나로 엮으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가운데 보시는 게 이제 텐마루라고 쓰긴 한데, 마루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테는 물러날 테를 써가지고 공간의 성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데크의 대체제로 충분합니다. 공간으로서는요. 그런데 데크하고 마루는 다르죠. 성격이요. 근데 데크는 신발 신고 나가는 철저히 외부잖아요. 근데 마루는 어떻습니까? 엉덩이 걸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면서 외부인, 묘한 공간이죠. 이런 공간을 통해 가지고 뭘 얘기하냐면은 내부하고 외부를 하나로 엮으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과거 선조들이 다 그렇게 해왔던 방식이었습니다. 뭐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대신에 동선을 저렇게 돌렸을 때 이런 풍경이 이루어진다라면 한 번쯤 좋은 대안으로 한번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정말 이형적인 땅, 기형적인 땅, 이걸 저는 이제 못생긴 땅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개성이 강한 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나름대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설계라는 거는 이런 땅들에 대한 감정이나 이 분위기 표정들을 들추어내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이분은 남향, 그러니까 방위표로 보시면 아래쪽이 남향입니다. 남쪽으로 방하고 거실을 뒀기 때문에 남향집이라고 우리 흔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불편해 보이는 장면이 이제 보입니다. 뭐냐면은 이 모난 땅의 위쪽에다 평행주차, 이거는 사이징이 좀 다릅니다. 2m, 6m 평행주차를 위에다 합니다. 근데 현관이 바로 있지 않고 현관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이 앞으로 현관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당이 너무 왜소해지고요. 옹색하죠. 저 마당은 폭이 3.5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 쓰임으로 인해 가지고는 저거는 그냥 주차장이나 수도가 정도로 쓰고 말게 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참 무서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평면에서요. 무서운 장면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평면에서 아주 무서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평면에서 아래쪽을 보셔야 돼요. 남쪽 아래를요. 이웃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는 건축 디자인을 하지만 항상 내 땅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무만 보고 있죠. 숲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 아래쪽의 집은 어떻게 지을 것인가라는 거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아래쪽에서 예를 들어 단층이라 하더라도 지붕이 있고 하면은 한 4, 5m 될 수도 있어요. 2층이면은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죠. 뭐냐면은 그림자가 크게 드리워진다라는 거예요. 음영. 그러니까 주변에 의해서 내가 망가지는 상황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안을 풀게 되냐면, 항상 대안 없는 평면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땅이 선생님 땅에도 이게 완벽할 것 같은데도, 아까 제가 뭐 노름판 이야기 했지만 정작 본인들은 잘 몰라요.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은 그 훈수 두는 분들 있죠. 이분들로는 참 잘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내가 갖고 있는 도면을 오픈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보안시설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게끔 해가지고 물어 뜯기는 거예요. 잘 단단하게 익은 다음에 현장으로 가야지만 다음이 잘 편안해지는데, 그렇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한번 풀게 됩니다. 뭐냐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차를 하고 나서 바로 현관이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은 그냥 단순하게, 단순하고 간결하고 절제된 아름다움도 있거든요, 사실요. 그래 평면을 그렇게 풀고 마당을 안쪽으로 이제 감추어 버립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했더니 이 평면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남향이잖아요. 향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향을 포기하는 대신에 다른 무언가를 건집니다. 이건 제가 이제 바둑 제가 한 6국 정도 두는데, 바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계명이라고 할 정도로 사소치대. 오늘 오셨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작은 거를 버릴 사자 버리고요. 취한다. 큰 걸 취한다. 작은 걸 버리고 큰 걸 취한다. 자, 저는 여기 마당을 대마로 본 거예요. 대마로. 남향보다 남향을 능가하는 이야기가 있다라면은 그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좋은 대안으로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선생님들도 비슷한 겁니다. 내가 디자인을 풀지만은 항상 대안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걸 능가하는 이야기. 그쵸?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이렇게 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마당인데 얘는 안이라는 글자를 하나 더 붙였어요. 안마당이 있잖아요. 이 앞마당은 사전적인 용어를 빌리자면은 안채에 붙어 있는 앞에 있는 마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부터 이야기하는 이 앞마당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안방, 안마님, 안채 뭐 이런 거 할 때 안자를 쓰잖아요. 그 안자는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안방 할 때, 안사람 할 때 그 안자. 어떤 분들은 이게 편안한 안자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의 건축은 항상 이렇습니다. 큰 방, 작은 방, 건너방, 아이방, 사랑방, 안방 이러셨단 말이죠. 공간에 정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간에 색깔을 부여한 거예요. 뭐냐 하면은 안쪽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안방은. 안쪽에 있다라는 그 안은 또 무슨 뜻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그림에도 답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이야기합니다. 프라이버시. 안쪽에 있다라는 건요. 그렇다라면은 이 마당은 프라이빗한 마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맨발로 파자마 입고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마당. 어쩌면 이게 거실 같은 풍경을 연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당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가 그 일본 여행을 한 번씩 가는데 일본에 그 규슈 밑에 가면은 가고시마에 사무라이 정원이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우리의 전형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선조들이 이야기했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데 일본 애들이 그 정원의 문화잖아요. 우리 마당의 문화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앞마당의 풍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봉화나 안동 이런 데 가보시면은 근데 고건축을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건물만 볼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사찰 이야기 했듯이 있잖아요. 공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집을 설계할 때도 외관에 우리가 너무 치중하는데 사실 저는 디자인할 때 외형에는 되게 볼품없고 초라하게 설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공간이 드러나기 때문에 외관이 화려한 집들은 사실 실망감이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껍데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몸매가 좋은 사람들은 옷걸이 뭘로 해도 다 예쁜 것처럼 몸매를 잘 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은 안쪽으로 들어와서 거실에서 나가는 이런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앞마당의 컨셉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뒤에 무시무시한 장면은 어쩔 수 없는, 이게 지어지고 나면은 이게 하나의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앞마당에 대한 동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쩌면은 이 하나의 또 다른 장치가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강이라는 걸 얘기했지만 유리온실 있잖아요. 비닐하우스 컨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치를 통해서 마당으로 들어오는 동선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는 스토리가 연결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실내에서 앞마당으로 나와야 된다라면은 외부에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렇게 여가 장치가 하나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스티브 잡스가 참 멋있는 말을 합니다. 디자인이라는 거는 디자인 있잖아요. 디자인은 사물에다가 영혼을 불어넣는 작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멋있는 말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물에다 영혼. 그러니까 집의 공간에다가 물어보는 거죠. 현관 니는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내가 만약에 현관이라면 뭐가 될까? 이런 거죠.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럼 저는 그런 거예요. 나는 내가 집의 중심이 될래. 이런 거죠. 현관이라면. 그러면은 항상 그렇잖아요. 마당을 밟고 현관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현관을 통해야지만 마당으로 들어가는 이런 장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은 다들 아파트가 얘기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본체하고 이제 별체하고 앞마당인 컨셉인데 원래 본체하고 앞마당이 원래 자리 잡고 있었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다듬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디자인을 보게 되는데 이 집은 현관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가운데에 비닐하우스 하나 꼽아 놓는 거예요. 별채 사이에다가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게 현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한 구조적인 색깔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리온실이나 뭐 이런 것들이요. 참고로 그 유리온실에 바닥에 콘크리트를 치잖아요. 치면은 이거는 고정식 온실이 되는 거고, 그냥 없으면은 그냥 일반 온실이 되고, 가설건축물 숙조 신고할 때 아마 그건 약간 논점이 되는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잠깐 이제 곁다리로 말씀드리지만. 이 현관을 통해 가지고 본체, 별체, 진입, 앞마당으로 이어지는 이 동선 집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현관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건축에서는 메이저 스페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뮤지엄이나 박람 전시실 이런 데 가보시면은 중심 공간이 있습니다. 그 중심 공간에서 분파대가 나가잖아요. 제1전시, 제2전시. 그게 중심 공간이에요. 저는 현관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특히 전원풍에 있는 주택. 도심형 주택도 뭐 가능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전원풍의 주택들은 이런 공간을 통해 가지고 예전에 건축탐구 집에 보니까 물부엌이라는 컨셉이 있어요. 부엌으로 들락날락거려요. 현관이 아니라. 그런 컨셉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요. 생각의 방향을 약간 바꿔보시라는 측면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대부분 남양집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마당이 외부의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마당을 디자인할 때도 정사각형으로 하는 것보다는 방향성을 있게 직사각형으로 했었을 때가 그 디자인이 좀 읽히기도 쉽고 재미도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큰 면이 외부의 도로에 의해서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은 가히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 공간을 우리가 다룰 때 그냥 집 짓고 난 짜투리로서 생각한다면 이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외부 공간을 그런 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디자인해 들어간다면 이건 정원의 개념이 아니죠. 사실 일터로서 공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이 마당을 외부에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둘 거냐. 사실 이거를 약간 오른쪽으로 돌려서 봤을 때 맛은 좀 완전 분위기가 다르죠. 같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실 뒤쪽에 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 대안으로서 훌륭한 이야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향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요. 그렇죠? 그런데 남향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아까는 공간이었지만 이 프라이버시가 또 하나 또 대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집 설계할 때 향과 조망 뭐 이런 것만 쭉 생각하시지만 도시명 주택에서 프라이버시를 논하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간 이제 기초 체력을 이제 키우셨다라면 제 이야기에 이제 실사례를 가지고 몇 가지를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